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둘러싸고 오합지졸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대참패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연일 머리 숙여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뒤를 이어 임명된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1일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국내 요인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호승의 이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은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무능과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화를 더욱 키우는 것이고 정권을 쥔 세력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다름 아닙니다. 이호승이 문재인의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의 부동산 실패에 관련한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됐습니다. 대통령 말 다르고 청와대 정책실장 말 다르고 집권당 말 다르고 한마디로 수장이 안 보이는 정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집권당의 모습도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책임이 없다는 투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은 정권의 무능으로 빚어진 부동산 중병에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화를 더 키울 뿐입니다. 신임 정책실장의 이날 발언은 이번 선거 패배 후에 그 책임이 청와대로 쏠릴 것에 대한 사전 방어 차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리 선을 긋겠다는 의도입니다. 청와대와 집권당의 엇박자 조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선거가 다급한 민주당이 최근 느닷없이 종부세 완화, 공시지가 조정, 재산세 완화 등등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를 청와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호승과 총리 정세균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청 관계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단한 부동산 개혁 정책인 양 자화자찬한 정책들을 대폭 후퇴할 것처럼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약속을 쏟아내는 집권당의 이런 모습은 국민 눈엔 무능한 위선 정권 내부의 혼란한 모습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국민 불신을 자초한 상황이기에 선거 임박한 읍소 전략, 대국민 사과 전략이 먹혀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은 지난해 총선 당시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다가 총선이 끝나자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이 입을 싹 씻은 전력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혁인 양 내세웠던 주요 정책을 선거 패배가 임박하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겠다는 행태는 믿을 수 없는 세력이란 이미지만 더욱 드러낼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도로 마찬가지일 것이란 불신을 초래할 뿐입니다. 신임 정책실장 이호승 임명 자체가 확실히 기울어가는 문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 내에 설치되어 있던 일자리 상황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일자리 기획 비서관 출신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돼 일자리 상황판이 유야무야되면서 기재부로 돌아갔다가 2019년 6월에 회전문 인사로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됐다가 이번에 김상조가 경질되면서 정책실장에까지 오른답니다. 그가 그간 청와대에 있으면서 또는 기재부에 있으면서 뭐 하나 실적이라고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인물인데 현 정권의 경제 최고위 컨트롤타워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문 정권의 향후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갈지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김상조, 박주민의 위선적 행태가 드러나 더욱 코너에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의 2030 청년 유세 지원단을 벤치마킹하다가 위선이 드러나 개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자발적인 유세 지원 청년이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자로 들통나 유권자로부터 비웃음을 샀습니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의 청년 유세 지원단의 위기를 느껴 2030 세대가 박영선도 지지하고 있는 양
상황을 억지 연출하려다가 자발적이 아닌 당에서 사실상 연출한 것이란 사실이 드러나 대망신을 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선거권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후보 지지 연설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 일자 허둥지둥 연단을 내려오는 망신도 샀습니다. 민주당은 이 고2 학생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2030 시민유세단에 참가한 청년층이 이틀 만에 2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극명하게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때 문정권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2030 세대의 완전한 등돌림은 저물어가는 현 정권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론조사 공표 사실상 마지막 날인 1일에 발표된 5개 여론조사 모두에서 오세훈, 박형준 두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두 후보 모두 여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의 이탈은 사이비 진보 세력의 와해를 시사합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대참패는 여러 사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전망됩니다. 이낙연뿐만 아니라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등의 정치적 몰락을 가져올 것이 전망됩니다. 이낙연은 직전까지 당대표였기에 선거 패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재명 역시 당의 주요 대선 후보군으로서 역시 선거 패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은 패배 즉시 레임덕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청와대와 당이 동시에 선거 대참패의 후폭풍으로 구심을 잃게 되면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도 급속 추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문재인은 레임덕을 넘어선 대드덕 상황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선을 1년 앞둔 정치권의 빅뱅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등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중심에 서고 여권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고개를 내미는 전국 상황이 초래될 것이 전망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